네, 오늘은 황규범 원장님 모시고 서울대 얘기를 또 해야 되겠네요. 네. 서울대가 입시가 바뀐다는 네. 변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얼마 전에요. 네, 그렇죠. 4월 30일 네. 전격적으로 네.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좀 분석을 빨리 해서 네. 정확하게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이 해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은 바로 본론으로 좀 넘어가죠. 네. 워낙에 중요한 대학이고 네. 빠르게 궁금하실 부분이 많으니까 변화 내용 2021학년부터 변화되는데 그렇죠.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네. 굵직한 포인트들부터 먼저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서울대학교는 크게 이제 포인트를 세 가지로 네.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첫 번째는 이전에 서울대학교는 수시에서 100% 선발했던 네. 학교였는데 2021년도 현재 고등학교 2학년 대상으로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는 정시 모집 선발이 주류로 좀 됐다라는 네. 부분인데요. 여기서 좀 특이사항은 모든 이제 미술대학교가 다 정시로 이월되는 건 아니고요. 현재 이제 순수계열에 해당하는 학과들은 기존에 있는 형식, 요강 형식을 그대로 유지를 하되 디자인 학부에 비실기를 제외한 실기 전형을 포함한 많은 인원들이 정시 모집 가군에서 선발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되지 않은 지역균형과 기회균형 선발도 이전과 동의를 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학생부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자연스럽게 그 전에 수시에서 학생들을 선발을 했을 때 많은 학부모님들이 면접이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교수님과 면접을 할 때 이제 서류를 이제 한번 보시긴 하거든요. 그때 학생부가 좀 반영되거나 좀 참고하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이 이번에 모집 요강 변화 사항을 좀 보면 확실하게 좀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요강을 좀 보시면 학생부 반영이 아예 안 되지만 대신에 이제 동점자가 발생했을 때 참고 정도로 생활기록부를 좀 활용한다라는 부분들이 두 번째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정시에서 서울대학교가 이제 학생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수능 교과목에서 무슨 과목이 적극적으로 좀 반영되느냐 이게 이제 좀 세 번째 포인트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어와 탐구만 이제 100% 이제 반영이 된다는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외 교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감점 방식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반영이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서울대 미대 입시의 큰 흐름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시부터 이제 하나하나 꼼꼼하게 좀 짚어볼까요? 수시에서 남는 거가 아까 말씀하신 순수 계열 그리고 이제 그 비실기 전형도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은 그 순수 계열 쪽은 큰 변화 사항은 없어요. 기존에 이제 했던 방식 1차로 이제 실기 선발을 하고 그 다음에 최저 등급이 반영이 되고 그 전에 저희가 동영상 촬영했던 그 전에 요강을 좀 참고하시면 이게 그대로 반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제 디자인 학부인데 디자인 학부에서 전체 인원 중에 비실기로 수시에 뽑는 인원이 있어요. 그 인원이 이제 6명입니다. 이 친구들은 첫 번째 이제 단계 전형에 의해서 학생을 선발하게 되는데 첫 번째 1단계가 서류 100%로 학생들을 선발을 해요. 그 서류에는 기존의 자기소개서라든지 여러 가지 원래 작성했던 부분들이 이제 포함이 되고요. 서류 100%를 통해서 정원 2배수를 뽑습니다. 12명이 이제 선발이 되고 이 친구들이 2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면접 구술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선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서양화, 동양화 조사는 기존과 동의를 하긴 하되 그 안에 뭐 서양하고 동양화는 면접 시에 포트폴리오를 좀 첨부한다라는 부분들을 첫 번째로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좀 알아야 되는 또 이제 전형이 지역균형 전형입니다. 사실 많은 학생들이 해당하진 않아요. 이제 해당하는 학생들한테는 되게 중요하겠죠. 학과별로 딱 2명씩 동일하게 이제 선발을 하게 됩니다. 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서류 70%, 그 다음에 면접 30% 해서 그냥 단기 전형 없이 통합적으로 이제 학생을 선발하고 있고요. 나머지 학과들은 서류 40%, 면접 30%, 그리고 실기 30%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각 학과별로 2명씩 선발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것 또한 또 많은 학생들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또 해당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기회균형, 저소득 그리고 농어촌 전형에 해당하는 전형으로 각각 2명씩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미술대학 전체. 그렇죠. 미술대학 전체에서
서류 100%로 그 전에랑 똑같은데 서류 100%로 이제 이배수를 1차 선발하고 2차로 넘어가게 되면 마찬가지로 실기를 포함해서 서류 40%, 면접 30%, 그다음에 실기 40%로 해서 30%로 해서 학생들을 최종적으로 선발을 합니다. 수시에서 최저등급 변화가 약간 지역균형 전형 같은 경우 좀 있더라고요. 네, 그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서 약간의 좀 변화가 있는데요. 4개 영역 중에 3개 영역이 이제 2등급에 해당이 그렇죠. 돼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회균등 같은 경우는 최저가 사실상 없어요. 근데 이 지역균형 선발에서 탐구 영역이 2과목이 모두 이제 2등급을 만족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이제 합이 4등급으로 해서 좀 완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근데 그것도 그렇게 쉽진 않아 보여요. 근데 어쨌든 조금 완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수시 봤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정시로 바뀌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시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정시 전형 어떻게 뽑나요? 서울대학교 정시에서는 디자인 학부, 디자인 전공, 그 다음에 공예 전공이 21명, 14명 각각 뽑아서 총 36명을 선발을 수시에서 뽑던 이런 그대로 들어온 거의 그냥 그대로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이한 점은 이제 단계 전형을 실시한다라는 건데요. 1차에 수능 100%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게 되고 10배수를 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 전공 같은 경우는 21명이기 때문에 210명이 1차 선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1차에 통과하게 되면 그 1차 합격자들은 2차 때 실기와 면접을 같이 이제 포함을 하게 되는데 수능 40%, 그 다음에 면접 30%, 실기 30%로 해서 학생을 최종 선발하게 됩니다. 면접의 기준이 굉장히 30% 굉장히 높은 거죠. 네, 굉장히 높은 거고 사실 이 면접에 대한 부분들이나 그다음에 여기 실기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아직까지 뭐 발표된 건 없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기초 소양 평가를 그 전에 했던 실기 과목에서 아마 큰 변화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 이 면접 30% 전형이라는 것을 좀 포인트로 좀 잘 봐야 되는 건데 많은 학교들 중에 면접이 10% 정도까지는 많이 본 적이 좀 있는데 30%까지 본다라는 것은 그 전에 수시 전형에서 봤던 면접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들도 참고하겠다라는 부분으로 보여질 것 같아요. 네. 수능으로 100%로 1단계 하고 그다음에 면접으로 디테일하게 30%, 이게 실기까지 30%. 사실상 모든 부분들을 정말 꼼꼼하게 보겠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정시에서도 이제 좀 선발하는 약간명이 좀 있는데 그 이제 기회균형 전형에서 특수교육 대상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 대상으로 해서 2명 선발을 하게 됩니다. 미술대학에서? 네, 미술대학에서 서류 60%와 면접 40%를 통해서 학생을 최종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1단계가 수능이에요. 수능 1단계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지켜봐야 살펴봐야 되는데 국어 탐구 중심으로 이제 반영을 하는데 각 과목별로 이제 흔히 얘기하는 표준점수하고 백분율 좀 차이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국어랑 탐구가 이제 100% 반영이 되는데요.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표준 점수로 반영이 되고 탐구 영역 같은 경우는 자체 변환 표준 점수로 이제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과목은 이제 감점 형식으로 이제 반영이 되는 상황이죠. 아까 자체 반영되는 표준 점수라고 했는데 백분율에 근거하는 거니까 사실은 이제 백분율에 대한 변별력과 표준 점수의 변별력 그 사이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감점되는 과목들을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그 영어부터 좀 보셔야 되는데 영어는 1등급은 감점이 없고요. 2등급부터 이제 감점 처리가 되는데 0.5점씩 감점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수능은 이제 9등급까지 있기 때문에 9등급까지 맞았을 때 9등급을 내가 맞았을 때는 최종적으로 4점 정도가 이제 감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한국사 같은 경우는 3등급까지는 만점 처리가 되고 3등급 이후부터 4등급 때부터 0.4점씩 감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제 9등급까지 됐을 때에도 2.4등급 정도밖에 감점이 안 된다는 거. 추치인데 실질적으로 뭐 저희 서울대 지원하는 학생들이 9등급 나올 확률은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3, 4등급까지만 봐도 1점도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충격적이죠. 충격적으로 이제 수학이 반영이 되고 반영되는 방식이 감점 형식으로 반영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수학도 한국사와 마찬가지로 3등급까지는 만점 처리가 되고 0.4점씩 깎이면서 9등급을 맞더라도 2.4등급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한국사하고 수학 같은 경우는 전체 총점 기준을 했을 때에는 크게 영향력이 좀 없다라고 판단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학이 반영되는 것도 충격적인데 네. 이렇게 변별력이 없는데 반영하는 것도 충격적인데 네, 그렇죠. 괜히 혼란만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결국에는 국어 탐구 중심이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영어가 한국사나 이제 수학만큼의 변별보다는 조금 더 큰데 네. 사실상 서울대 지원하는 학생이 3등급 이하 학생이 거의 없다라고 보면 그렇죠. 사실상 변별력 제로라고 봐야 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2022학년도에는 교육과정 개정되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따라서도 약간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대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 다른 이제 인문계 쪽이나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네. 많은 변화가 예상되기도 하고 그 요강에 대해서 숙지를 해야 되는데 네. 미술대학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영향을 받진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본인들이 교과목을 선택을 할 때 좀 어려운 교과목을 선택을 하게 되면 가산점을 주는 방식이 기본적인 이제 방식인데 미술대학교는 실질적으로 그게 이제 전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2021년도 기준으로 된 요강이나 아니면 이 것들이 그냥 계속 유지될 계속 이제 이어질 가능성이 되게 크죠. 네. 학교나 정부에서 굉장히 어렵게 교육 과정을 개선했는데 네. 개정한 이후에 그 내용들이 충실하게 입시 때 박영을 하고자 하는 게 서울대 의지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정시에는 내신 반영은 거의 안 하기 때문에 네. 약간의 플러스 점수를 주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예체능 계열 네. 같은 경우는 거기서 제외하는 네. 형태라 실질적으로는 여기 이 방송을 보는 그 미래를 준비하는 분들은 뭐 신경 안 쓰셔도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그 수시보다는 정시 인원 비율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공고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지금 서울대가 대답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뭐 제가 보기엔 큰 변화사항은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최근에 또 그 굉장히 굵직한 대학이 또 발표를 했는데 그게 이대예요. 네, 맞습니다. 이대도 수시에서 정시로 전환되는 인원들이 있던데 어떻게 된 거죠? 수시에서 이제 실기 전형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학과들이 있었어요. 회화계열하고 이제 섬유패시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학과들이 이제 실기 전형 실시하지 않고 수시에서 선발하지 않고 이제 정시로 이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됐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비슷해지는 거죠. 그리고 정시에서는 실질적으로 올해까지는 해서 실기와 수능 마찬가지로 이대는 학생부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두 전형 요소를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을 했는데 2021년부터는 서울대와 마찬가지로 단계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1단계 때는 수능 100%를 학생을 1차 선발하고 2단계 때는 이제 실기와 수능을 같이 보고 최종적으로 선발하는 전형을 이제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원래 수시하면 실기 전형, 그 다음에 학생부 이 한 가지 좀 치중한 전형들인데 실기 전형에서는 대부분의 최상위권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대하고 이대가 옮겨졌기 때문에 되게 중위권 대학교 중심으로 실기 중심으로 뽑고 대부분 이제 성적을 반영하는 상위권들은 되게 이제 정시나 수시에서 내신 중심으로 이렇게 뽑는 형태로 바뀌었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대에도 서울대도 이제 많은 정원들이 가군으로 갔습니다. 일단 제일 걱정되는 게 사실상 너무 비슷하게 서울대가 맞춰버린 국민인데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가군에 굵직한 학교들이 되게 많은데 상위권에 있는 이제 보통 아이들이 성적대가 되게 좋을 때 지원하려고 하는 학교가 국민대하고 이제 이대죠. 이 두 학교는 실기적인 유사도 좀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고민을 하고 지원을 하게 되는데 여기 서울대가 가군으로 편성이 됐고 그 다음에 세 개 학교가 또 똑같이 1단계 때 수능 100%, 2단계 때는 실기와 수능 그리고 서울대만 이제 면접을 통해서 서울대하고 국민대도 이제 면접을 통해서 뽑기 때문에 사실 고민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눈치 싸움도 엄청 많이 좀 보여질 것 같기도 하고 원래는 서울대를 수시에서 보고 떨어지면 국민대를 비롯해서 또 공예 계열은 또 실기 과목 비슷하니까 또 이대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다 만나버렸죠. 그래서 2021년도가 좀 지켜봐야 되는 한 해가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산되는 학생들이 이제 국민대 이대에서 서울대가 들어가면서 상위권 성적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네. 좀 분산될 수 있는 확률이 좀 커진 거는 네. 그나마 조금. 네. 네. 서울대도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또 실기 중심으로 뽑던 인원이기 때문에 네. 그 실기 비중을 좀 너무 높여가지고 정시 가군에서 시험 보면 또 자칫 잘못하면 성적 상위권 아이들이 국민대에 좀 뺏기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맞춰야 사실상 상위권 아이들을 먼저 확보, 아무리 서울대니까 네네. 확보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적지 않게 국민대나 이대에 피해를 지금 준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그럼 사실적으로 이제 국민대의 고민으로 이제 던져진 거잖아요. 네. 이제 국민대가 이제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것이고, 국민대가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 대학들이 또 고민을 해야 되고, 모든 대학은 입시의 주 목적은 공정함도 있지만 우수 자원을 선발하는 게 목적인데 이제 요동이 칠 것 같네요. 고민을 많이 하겠죠. 네. 2022학년도부터 해서 제일 크게 이제 고민되는 부분이 아마 군이동일 거예요. 네. 근데 이 크게 굵직한 학교들이 이동을 하게 되면 또 나머지 학교들이 또 그런 것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2022학년도부터 한번 좀 지켜봐야 개인적으로는 진짜 군이동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지금 너무 가군에 쏠려 있기 때문에 굵직한 대학이 나군이나 다군에 이동하면 결국에 아이들의 기회가 온전하게 세 번의 기회가 치워질 수 있으니까 서울대가 사실 이제 실기를 폐지하는 송대 때 실기 100%로 수시에 선발하는 형태로 해서 뭐 그림이 좀 다소 부족한 아이들한테 희망을 줬다라고 하면 정시에 지금 온전한 기회가 좀 안 되는데 그거에 대한 것들을 또 개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기를 좀 바라고 그렇습니다. 입시 변화 이제 됐는데 되게 뭐 어떻게 보면 뭐 좋아진 것 같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지도하는 그 원장님 입장에서는 좋은 점도 있고 좀 사실 좀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이들 성적권대 그리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소재 적성에 따라서 가군에 어디를 지원하고 나군을 어디 지원하는 거에 대한 변수가 하나 생긴 거죠. 근데 사실상 이 부분도 좀 자세히 좀 보게 되면 서울대가 기존에 했던 실기 유형을 계속 유지한다고 했을 때 국민대, 이대 그리고 서울대랑은 조금씩의 실기에 좀 다른 점이 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학생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고 성적권대에 대한 데이터링이 좀 충분히 되어 있다고 하면 오히려 이제 단점보다는 장점이 좀 훨씬 더 좀 많은 걸로 좀 보여지고 또한 이제 아까 이제 방금 전에 이제 원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뭐 다양한 학교들의 군이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가군, 나군의 그 대학 선택의 쏠림 현상보다는 조금 더 다군까지 해서 균등하게 좀 대학 선택을 할 수 있는 포지셔닝이 된다고 하면 학생을 가리키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선택권도 많아지고 저는 오히려 이제 장점이 좀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하튼 뭐 항상 변화되는 상황에서 잘 분석하고 대비하는 게 저희 역할이니까 또 이번에도 여지없이 신중하게 잘 분석해서 학생들이 이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영 원장님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